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4일이고요. 자, 오늘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후회를 많이 하는 이 뇌동매매, 거래도 없고 시장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했다가 이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런 시장 주도주, 대장주, 미인주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이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쫓아붙었다가 고점에 물려서 진짜 이 급등을 시킨 부분에서 쫓아붙었다가 거의 고점에 매수가 돼서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현혹을 시킨 이후에 그냥 바로 떡락을 시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전형적인 잡주 스타일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손실을 봤을 때, 크게 손절을 했을 때 정말 뇌동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또 매매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시장 대장주급들, 당일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정말 묵직하게 움직이거든요. 이 묵직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거래 대금의 증가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고 속임수 패턴이라든가 이런 잡주 스타일처럼 급등을 했다가 막 떡락을 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덜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래 대금이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호가창도 두껍고 이 조막손 수준의 매수 주체들이 이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전형적인 이 가벼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이 바른손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뭐 14%가 넘는 이런 반등 구간이 있었지만 슈팅 구간이 있었지만 일단 일봉상의 위치가 완전 별로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뭐 중급 정도, 초중급 정도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봉상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에 살짝 이슈를 달았어요. 이 두나무 뭐 부동산 매입 이슈로 인해서 뭐 바른손 같은 종목들 갑자기 움직였는데 이렇게 3분봉 하나 캔들에 8%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뭐 거래대금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 3분봉 하나 거래대금 보자면은 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사실 이런 종목들 그냥 관심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일봉상의 위치도 완전히 별로고 그리고 3분봉 하나 캔들에 8%를 급등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떡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뇌동매매 스타일 잡주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여기서 또 슈팅이 나오니까 이거 상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20% 이상 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매수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맞아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하락률이 시가에서 저가가 9.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떡락이 나오면 이거 손절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떡락 나오면 이거 반등도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다가 끝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데서 손절을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뇌동매매가 되는 건데, 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일봉을 보는 겁니다. 일봉상의 위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평선 역배열 구간에 거래가 터지는 것도 아니죠. 거래도 불과 100억밖에 안 터졌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장중에는 뭐 몇십억 대밖에 안 되겠죠. 근데 시장 주도주, 대장주급들의 움직임을 보면 장 초반서부터 이미 몇백억씩 터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잡주들 될 수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파홀딩스도 지난주에 이렇게 급등이 한 차례 나왔죠. 얘는 거래도 살짝 좀 터졌어요. 얘는 좀 이슈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거든요. 이 세계 최초 보이지 않는 태양광 모듈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거 분봉상 움직임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죠. 자, 여기 이제 3분봉 캔들 4%가 넘게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주린이 분들이나 이 초중급 레벨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종목들 뭐 검색기 만들어서 또 종목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요런 거 이제 눈에 확 띕니다. 그러면은 요 3분봉 캔들에서 거래대금 터진 거 보면 요게 불과 이제 12억밖에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12억에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이 엄청 가벼운 종목이라는 것이고 또 일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윗꼬리를 전형적으로 다는 케이스잖아요. 갭 띄워놓고 이렇게 음봉으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봉상으로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서 파악을 한다면 이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패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웬만해서는 저는 이제 매매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봉상의 움직임 여기서 슈팅 나온 거 보고 또 급등이 나오니까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또 이렇게 떡락을 그냥 폭탄을 맞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반등이 어설프게 나오다가 또 빠져버리면 이제 이런 데서 손절을 하면서 정말 책상 몇 번 내리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저도 진짜 이런 종목 위에서 쫓아갔다가 이렇게 떡락 나오는 거 몇 번 손절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뉴스 나올 때에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이 종목이 여기 보면 이제 특징주 뉴스에서 6월 3일 날 9시 33분 30초에 이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9시 33분 30초면은 요봉이 만들어질 때가 9시 33분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시황창 있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시황창을 아예 이 호가창, 매수 매도 호가창 바로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황창을 들여다보고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바로 시황을 보고서 이슈거리가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이슈거리가 있으면 매수 버튼을 그냥 바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또 시황 매매를 하는 그런 뉴스 재료 매매를 하는 뭐 카톡방이라든가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리딩방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도 매수 시그널이 나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이 매수 버튼이 눌려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종목을 작전을 하는 이 주포가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급등 잘 안 나옵니다. 예. 진짜 탄탄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묵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하게 터트리면서 물론 이제 요봉에서는 거래대금이 꽤 터졌어요. 한 90억 정도가 터졌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꼭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쫓아붙게 되면은 진짜 이런 떡락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슈를 달고서 상승이 나올 때도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 3분봉 하나 캔들에 막 이렇게 8%, 9%, 10%씩 상승한다? 이런 거는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묵직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급등 안 나오고요. 급등이 나와봤자 한 3%대에서 많이 나와봤자 4, 5%대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호가창이 두껍기 때문에 이 자금을 운영하는 매수 주체들도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예를 좀 들어보자면 과거에 이제 SDN이 굉장히 시장 대장주로 좀 치고 나왔던 적이 있죠. 이때 이제 태양광 발전에서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던 날이었는데 자, 요렇게 이 좋은 종목들은 전고점을 뚫어가는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전형적인 일봉상의 모습이고요. 자, 이날의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제 1,800억이 터졌죠. 자, 분봉상 흐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상 흐름을 보면 자, 요 자리죠. 자, 요 자리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요런데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도 이 분봉상의 흐름이 상승률이 한 5% 정도 나왔죠. 근데 요때 거래대금 보면은 77억. 여기서도 뭐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요때 이제 1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요렇게 상승 주고서 막 떡락 나오고 이러지 않죠. 폭탄 날라오고 이러지 않죠. 요렇게 횡보를 하면서 묵직하게 흘러가다가 또 전고점 돌파하고 또 흘러가다가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이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이렇게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보면은 이 종목들은 호가창이 두껍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거래가 터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률이 한 3%대, 뭐 많아야 2%대, 3%대 정도라는 거죠. 자, 여기 거래대금 터질 때 보시면은 130억, 140억 이렇게 터지는데 아까 그 종목하고는 다르죠.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10%가 거의 9%가 넘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홀딩스나 바른손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다른 종목 하나 좀 더 볼까요? 고려시멘트도 저번 주에 좀 움직였는데, 자, 보세요. 다르죠. 고려시멘트도 여기서 갑자기 급등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이네 하고서 보고 있을 때 이미 여기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자, 여기서 거래 터진 거 보면은 37억밖에 안 터지죠. 근데 상승률 얼마인가요? 네, 상승률이 5.54%.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일봉상의 위치가 진짜 아니라는 거죠. 무슨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도 아니고 상승 추세에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거래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중국 시멘트 생산량 급감 이슈로 인해서 수급 우려에 이 종목이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달고서 움직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황 매매, 재료 뉴스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가 된 카톡방이라든가 리딩방에서 매수 추천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쪽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바로 이제 수익 실현이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떡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오늘 내용을 또 잘 곱씹어 보신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종목들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뭐 진양화학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또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봉상의 위치 보시면 이런 거는 매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위치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급등시켜 놓고 그냥 바로 폭탄을 날려 버리니까요. 똑같죠. 이 말씀드린 바른손이라든가 알파홀딩스, 고려시멘트, 진양화학, 분봉상의 차트 보세요. 이런 슈팅 나올 때 상승률이 막 5%, 9%이 종목도 여기서 9%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5%. 그러니까 거래도 안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주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급락을 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예, 이런 데서 쫓아붙으면은 진짜 짜증나는 이런 손실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DN이라든가 뭐 우린 PTS 같은 종목들, 뭐 일진홀딩스 같은 종목들 진짜 시장에서 묵직한 이슈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시장 대장주급으로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의 분봉상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 뭐가 다른지 급등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진짜 급등이 나와봤자 3% 내외입니다. 진짜 많이 나왔자 한 5, 6%. 여기서 얘가 한 6% 나왔지만은 그 이후로는 이렇게 3분봉 하나 캔들에 100억씩 터지고 120억씩 터져도 2% 이상, 3% 이상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호가창이 두껍고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진짜 잡주처럼 움직이는 저런 가벼운 종목들과는 급이 다르다.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정말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도 않고 분봉상 갑자기 거래도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재료 뉴스 달고서 5%, 9%막 10%까지 반등 나오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 뇌동매매로 또 매수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내용을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